자, 한동훈을 따라다닌 기자들, 더 탐사 기자들의 취재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. 집 앞에서 중계한 거는 스토킹이다라고 하는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사안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은 정당하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,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국 장관하고는 또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나거든요. 법원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시민언론 더 탐사 기자가 한동훈 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언론의 권력 감시에 해당해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법원은 강진구 기자가 지난 8월에서 9월 한동훈의 관용 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청구는 기각했는데요. 자, 판단 이유를 보면 기자와 공직자라는 지위,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진위를 확정할 수 없는 점, 또 강진구 기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장관의 공무 차량인 점, 또 술자리 의혹 내용과 그 중요성, 또 한동훈이 해당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, 또 반복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이 과정 중에 법원의 이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는 분노할 일인 거고요. 그건 이제 조국 장관이 고소를 안 했지 않느냐. 생중계한 걸 고소를 안 했지 않느냐. 했으면 내가 판단해 줬지.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. 근데, 이걸 갖다가 고소고발의 건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. 뭐냐면, 한동훈 보러 관영차 CCTV 내놓으라 그랬거든요. 네. 없다 그랬어요. 아니, 그거 안 한다고. 근데 더 탐사 기자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법원 증거물로 관용차 CCTV 영상을 내놨어요. 이거 뭐죠? 그 집 앞 CCTV 있었고, 예. 아마 저 블랙박스는 없었을 거예요. 블랙박스도 있었습니다. 있었어요? 예. 이게 결과적으로 다른 쪽, 이게 지가 유리한 쪽 고발할 때는 CCTV가 나옵니다. 근데 지가 불리한 거 해갖고 내놓으라고 하면 원래 없다 그래요. 얘네들 하는 짓이 그거예요. CCTV가 지 멋대로 있다가 없다가, 증거가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게 얘네들이라는 거죠. 참 정말 가평잣같이 쓴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,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너무나 얘기잖아.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당연한 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할 이유가 있나 싶지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라서 이렇게 그렇죠. 얘기를 해봤습니다. 문제는 언론들이 뭐라고 썼냐. 이 더 탐사로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. 법원 더 탐사의 한동훈 아파트 100m 접근 금지 명령. 요것만 나오죠. 제목 이것만 나와. 뭔가 더 탐사가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처럼. 근데 그 전부터 100m 접근 금지는 하고 있었고, 네. 그리고 이거는 100m 접근 금지 명령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더하기 지금 다른 데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취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예 그럼요. 한동훈한테 접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집에만 가지 마라. 그리고 집은 지켜주자 뭐 이런 뜻이지. 그 전에 뭐라고 한동훈이 뭐 문자도 하지 마라, 전화도 하지 마라, 아예 따라다니지 마라. 이걸 다 했거든요. 그거 다 검사 기각. 이게 판사 다 기각. 그러니까 한동훈이 처발린 거예요. 100%진 거죠. 근데 이거 제목 이따위로 써? 미디어로도 이렇게 썼어. 집안에서만 놀아 그럼. 밖에 나오지 말고. 100m 내 접근 말라. 이게 제목이야.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야, 더 탐사가 뭐 잘못을 크게 했나 보네.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니 어떡해.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. 앞으로 한동훈하고는 집 밖에 100m에 청테이프 붙여놓고 그 앞에서 망원 렌즈로 어디서 찍으면 됩니다. 100.1m에서. 그렇지. 100.1m에서 망원 렌즈로 찍으면 됩니다. 아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. 한동훈이 과연 그 집에 살까?
그러니까 안 산다는 얘기가 더 자택이 많아. 거길까? 왜 고발을 했지? 이 얘기가 있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응. 출입구 쪽에 응. 왜냐면 정문 후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. 출입구 쪽에 우리가 자봉을 좀 깔아가지고 네, 한동훈의 입출입을 확인하면서 한동훈이 나가는 순간 누가 됐든지 차가 나가는 순간 100m 지났으니까 네. 오토바이로 따라붙어서 끝까지 24시간 감시를 해줘야 된다. 이 새끼는 욕하지 마. 욕하면 안 돼, 욕하면 안 돼. 새끼도 욕인가? 네. 자,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식으로 사무실이나 집 가는 거 말고 중간에 어딘가를 가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 애예요. 그럼 조작질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. 가발도 좀 고쳐야 되고. 가발도 수선하러 가야 되고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네가 이런 식으로 기자들의 취재 뭘 한다 그러면 저희가 더 탐사에다가 조금 용역비를 줘갖고 오토바이를 한 20대쯤 쫓아다니게. 네, 쫓아다니는 전형으로 붙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대로 한번 스토킹이 아님을 보여줘야 됩니다. 근데 일반인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. 더 탐사나 기자분들이 따라가셔야 되는 거거든요. 자, 이번 기회에 더 탐사가 오토바이 기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좀 그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. 아니 근데 생각을 저는 이 해봅니다. 법원의 뭐 이 판단이 되게 상식적이긴 한데 사실 집 앞에 100m 앞에 이것도 좀 웃겨. 조국 전 장관 때는 앞에 대놓고 그 진을 치고 있었잖아. 네. 그리고 뭐 압수수색 오면 막 짜장면 배달 그 음식 배달하는 분까지 막 해가지고 뭐 먹었냐 이렇게 거기다가 그 조 전 장관 딸까지 찾아가고 동생의 이혼한 아내까지 찾아가고 온갖 짓을 다 한 거 아닙니까? 기자들이 다 거기 진치고 있었어요. 집안까지 들어가고 막 이랬어. 심지어는 따라가서. 딸 집에 가서 그거 했잖아요. 그 문 두들겼잖아요. 한밤중에 그것도. 그리고 사전 지하 예고도 주차장까지 없이. 따라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. 근데 조국 장관이 뭐 했습니까? 그분한테만 했지. 그 TV조선 그까지 밤에 문 두드리고 밑에 지하까지 따라온 사람들한테만 했지. 그 밑에 다른 모든 언론들은 뭐라고 안 했잖아요. 아무튼 이런 삐뚤어진 법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고요. 우리도 합법적으로 이제는 기자들을 오토바이 태워서 붙여가지고 마라톤 중계하듯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뒤에 한번 따라붙어 봅시다. 어디 다니는지. 한 10일 정도만 따라붙어 보면 증거 나옵니다. 어디서든.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여기에서 보면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한동훈은 자기 불편한 질문을 아예 다 안 받겠다고 미친 듯이 막 이거 접근 금지 명령 다 내려 달라고 한 거잖아요. 이게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?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11명인 것 같아. 심판 편이. 그리고 심판이 야 이렇게 해. 이거 자기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. 이거 게임이 안 되죠.